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보의 몽200 제2편을 공부합니다. 1편에서는 두보가 200의 귀향 소식을 듣고 비통해하다가 밤에 꿈에서 200을 만납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어나서 유배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두보는 다시 꿈에서 200을 만나게 되는데 3일 연속 200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공부할 제2편은 3일 연속 꿈에서 만난 200을 주제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 만났으니까 애틋하고 정감이 있는 표현이 등장하겠죠.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구운 종일 행한데 유자 구부지라 사며 빈 몽군한데 정친 견군이라. 첫 번째 단락 도입 부분에 해당합니다. 부은 종일행, 부는 떠다니는 구름이 종일토록 왔다 갔다 하는데 작자가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서 이백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부는 보통 나그네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부는 아랫구에 유자하고 연결되도록 시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자, 부부지, 떠도는 나그네,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나그네는 당연히 이백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편에서는 축객무소식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쫓겨간 나그네, 소식이 없다.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사며 빈몽군. 사며는 3일 밤 내내, 빈은 자주라는 뜻인데 3일 밤 연이어서 몽군, 꿈에서 그대를 만났다. 3일간 꿈에서 200을 계속 만나니 얼마나 정다운 마음이 들까요? 바로 정친견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친은 정답고 애틋한 마음, 꿈에서 200이 두보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1편에서는 장상억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두보가 그대를 늘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2편에서는 반대로 200이 두보를 정친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는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군이는 그대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몽군이 시제를 파지하고 있는 동시에 도입 부분에서 본론 부분과 시상이 이어지도록 장법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곡이 상국척한데 고도의 불이라 방호 다 풍파한데 주즉 공실추라. 본론은 8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 4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기입니다. 이 백이 두보가 헤어지면서 작별하는 말로서 정되어 있습니다. 작별을 구하는데 계속해서 국촉이라는 것은 불안하고 다급해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에게 작별을 구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불안하고 쫓기는 듯하다. 고도, 내불이. 고도는 힘겹게 말하다. 내는 다시 귀향에서 돌아오다. 불이는 쉽지 않다. 뭔가 쫓기고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힘겹게 말한다. 이백이 떠나면서 하는 말로서 내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보실까요? 강호 다풍파. 내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삼엽의 강과 호수들은 풍파가 많은 곳이다. 주즉 공실추. 주즉 배를 젓는 노란 뜻입니다. 배를 젓는 노를 실추 잘못해서 떨어뜨리다. 배를 젓는 노를 잘못해서 떨어뜨릴까 봐 걱정이 된다. 여기서 노를 떨어뜨리다는 것은 배가 뒤집히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빠져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작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출문 소백수하고 약부 평생지라 관계만 경화한데 사인 독 초최라. 본론 후반부 4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출문입니다. 집을 나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소백수 흰머리를 긁고 있다. 흰머리를 긁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불안하고 수심에 잠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약부 평생지, 약부는 잃어버린 것 같다. 부는 잃어버리다. 평생은 평소란 뜻입니다. 평소에 품고 있던 뜻, 지취를 마치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집을 나서는 이백의 모습을 두보가 묘사하고 있는데 의기소침해서 평소에 지니고 있던 호방한 지취가 축대해 보인다.
이백은 장 안에 있을 때 양귀비로 하여금 먹을 갈게 하고 고력사로 하여금 신발을 벗기게 했던 호방한 삶이었지만 지금은 불안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관계, 만경화, 관계는 관을 쓰고 술에 타다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경화, 화려한 수도 장안에 가득가득한데 사인, 독, 초최라 이 사람만 유독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당연히 이백입니다. 요 마지막 네 구는 집을 나서는 이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초체라는 표현으로서 시상을 잘 형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초체는 마지막 결미 부분과 연결되도록 장법을 배치한 것입니다. 자, 수군 망회회리요 장로 신반누라 천추 만세명이면 정막 신우사라. 초체라는 시어가 경미 부분과 이어지도록 장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군, 망회회. 수군은 누가 말했는가? 망은 하늘의 그물, 회회는 넓고 성기다. 누가 말했는가? 하늘의 그물이 넓고 성기여도 빠트리는 일이 없다고. 여기서 망회는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의 그물망은 크고 넓어서 성그러도 빠트리는 일이 없다. 하늘은 선악을 잘 구별해서 응분의 조치를 내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자는 이백의 처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백의 억울한 옥살이와 귀향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 신반루, 장차 늙어가는데 그 몸은 도리어 죄에 연루되고 말았다. 누라는 것은 죄를 지어 귀양가다는 표현입니다. 1편에서 금군 제남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학자가 이백을 대신해서 그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천추만세, 천추만세는 천년만년. 명은 명성, 천년만년 명성이 전해진다고 해도 이백의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명성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막 신호사, 정막은 정막하다. 나중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정막한 신세가 되다. 신우사라는 것은 죽은 후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정막 신우사는 무덤에 쓸쓸하게 누워 있어서 모든 일이 죽은 다음의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막하고 죽은 다음의 일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막이라는 시어가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최가 정막으로 이어지는데 정막이란 시어는 이백의 현재 상황을 표현하는 시어입니다. 작자가 이백을 대신해서 그의 억울함과 재능, 불여의한 현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백과 두보는 동병상련의 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백의 처지는 곧 두보의 신세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천년만년 후에 명성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적막하고 가난하고 불의한 처지에 있는데 나중에 명성을 얻은 듯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장법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도입 부분, 전개 본론, 결미 부분 세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도입 부분은 귀양 가서 소식이 없는 이백을 걱정하면서 시상을 제기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3일 연속 꿈에서 이백을 만나게 됩니다. 몽군이 도입 부분에서 본론 부분과 이어지게 됩니다. 본론 부분 크게 두 개 단락으로 나누게 되는데 처음 네 구는 이백이 작별을 고하면서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네 구는 집을 나서는 장면입니다. 그의 모습이 초췌하고 웃음에 잠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췌라는 표현이 본론의 후반부를 대변하는 키워드에 해당되면서 초췌는 결미 부분과 시상이 이어지도록 장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결미 부분에서는 그의 옥살이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미의 득구에서는 그의 불효한 처지를 동정하고 있는 장면인데 정막이라는 시어가 전체 시상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장법 설명을 마치고 두부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뜬구름 하루 종일 흘러 지나가는데 떠도는 나그네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네. 3일 밤 연이어 꿈에서 그대를 만나니 그대의 다정한 마음 알 수 있겠네. 이별을 구하는 모습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데 돌아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힘겹게 말하네. 강어의 풍파가 심하고 물결이 세니 배 젓는 노를 떨어뜨릴까 염려가 된다네. 집을 나서면서 흰머리를 긁는데 평소에 품은 뜻 잃어버린 것 같구나.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 경사에 가득한데
이 사람은 홀로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네. 누가 말했는가? 하늘의 그물이 숨겨도 빠뜨리는 일이 없다고. 늙은 몸이 되어 몸은 오히려 죄를 받게 되었네. 천년 만년 후에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적막하고 죽은 후에 벌어질 일인데.